제가 사실 미인병에 걸렸어요. 일본에서 살았었으면 안 그랬을 것 같은데 제가 아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치다스입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사실 제가 최근에 좀 아팠거든요. 출산한 지가 9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그 후유증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 때문에 좀 아파가지고 휴식 기간을 좀 가졌습니다. 기다려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카메라를 켜자마자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런데요. 제가 사실 미인병에 걸렸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반은 농담이고요. 반은 진짜입니다. 그러면 그 미인병이 뭐냐? 그게 바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입니다. 발음 괜찮나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갑상선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생기는 증상을 말하는데요. 이게 왜 미인병이냐? 가장 눈에 띄게 보이는 증상이 뭐냐면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쭉쭉 빠지는 게 가장 대표적이고요. 그래서 아파서 살이 빠지긴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말라서 예쁜 사람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일본에서 연예인들 많이 깼어요. 틀렸어요. 엄청 많이 컸죠. 예뻐. 어디까지 얘기했지? 그리고 실제로 일본에서 항진증을 앓고 있다고 알려진 연예인들이 다 예쁘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항진증을 미인병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미인병 걸렸다고 막 정신적으로 이상해진 건 아니고요. 갑상선 기능 장애를 좀 앓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항진증의 제일 큰 대표적인 증상이 뭐냐면 살이 빠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임신 기간 중에 18kg가 쪘거든요. 근데 조리원에서 8kg가 빠졌어요. 근데 집에 와서 모유 수유를 열심히 하면은 살이 빠진다고 해서 엄청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6개월 만에 7kg가 그냥 빠졌어요. 이 정도는 빠질 수 있구나 하고 있었는데 한 3달 전부터 제가 운동을 시작했어요.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3-4kg가 확 빠진 거예요. 이거를 다 합치면 한 18kg, 19kg 정도 되는데 원래 몸무게로 돌아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다른 증상이 뭐가 있었냐? 일상생활을 하는데 땀이 나거나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그런 일이 종종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육아를 하다 보면 뭐 그럴 수 있겠다, 체력이 떨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제가 아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 항진증을 알게 되었냐, 한번 건강검진을 받았었어요. 아직 20대라서 젊기도 하고 어렸을 때부터 건강 빼면은 시체였던 사람이었어서 굳이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나 막 싶었는데 남편이 건강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거든요. 산후 건강 상태를 좀 체크할 겸 싹 다 받아봐라 해서 한번 받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호르몬 수치가 기준보다 좀 높게 나와가지고 그 한 달 뒤에 내과를 방문해서 피검사를 다시 해봤는데 호르몬 수치가 한 달 만에 2배 가까이 올라가지고 그때 항진증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일본에서 혼자 왔다 보니까 주변에 도와줄 사람도 없고 뭐 아기를 맡기고 어디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해서 저도 모르게 막 혼자 육아를 해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고, 그리고 피로도 많이 쌓인 상태였어요. 그래서 몸무게가 줄고 막 숨이 차고 심장 두근거리고 막 피곤하고 해도 애 낳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넌 알아? 엄마가 이렇게 너 힘들게 키우는가? 몰라. 네, 제가 좀 찾아보니까 미역국을 많이 먹으면 갑상선에 안 좋다는 그런 내용을 봤어요. 한국인은 필요 이상의 요오드를 섭취하고 있다는 그런 조사 결과도 있다고 해요. 생각해보니까 한국에서 출산을 하고 나서 이제 병원에서도 미역국을 매일 먹고, 그리고 조리원에 가서도 매일 미역국을 먹고, 그 다음에 남편 회사에서 출산 선물로 미역을 받았거든요. 해소 후에도 집에서 막 미역국을 많이 끓이고, 그리고 제가 육아하면서 제일 많이 먹은 게 김밥이에요. 이게 육아를 하다 보면 밥을 제대로 먹는 시간이 확보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이렇게 김밥을 만들어 놓고 하나씩 먹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미역,
김 이런 요오드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식품을 되게 많이 먹었었던 거예요. 이게 일본에서 살았었으면 안 그랬을 것 같은데 그래서 미역이나 김을 많이 먹은 게 좀 아무래도 항진증에 좀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항진증 진단을 받고 나서 남편이 되게 많이 도와줘가지고 육아도 집안일도 쉬면서 지내다 보니까 한 달 뒤에 다시 피검사 최근에 했거든요. 그랬더니 정상으로 수치가 돌아왔습니다. 호르몬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 상태이긴 하지만 아직 완치는 아니거든요. 저는 또 2달 후에 피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때 이제 정상으로 계속 가면은 이제 괜찮고 저하증으로 가면 또 그때는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여성분한테는 되게 흔하다고 들었어요. 저는 사실 증상도 가볍고 지금은 일단 정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많이 걱정은 안 하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둘째 셋째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나중에 또 출산을 하게 되면 반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저랑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나 지금 항진증 앓고 계시는 분들 계시면은 조언 같은 거 혹시 있으시면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영상을 좀 오랫동안 쉬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콘텐츠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 하면 재밌겠다 하시는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최대한 영상을 풀어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